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명예교수입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인데요. 최준선 교수의 오늘 글의 제목은요, 법률가의 타락, 데일리안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썸머리 부제목을 보니까 진실과 정의 외면하는 법률가들의 불편한 진실, 대한변협 신임 회장은 조직 이익 앞서 특단 정화대책 세워야, 이런 부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영국을 빛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인간이란 피조물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성의 고귀함이며 능력의 무한함이여 생김새와 동작은 또 얼마나 반듯하고 멋진가, 행동거지는 천사가 따로 없다, 헤아림은 신의 경지다,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이여 동물 가운데 귀감이다 고 말했다. 햄릿 제2막 2장.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였지만 그는 인간 중 유독 법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이다고 말해. 헨리 6세 제2부 4막 2장. 극도의 혐오를 드러냈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16세기와 17세기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도 그의 통찰은 여전히 빛난다. 법률가는 일종의 프로페셔널이다. 영어 프로페스는 공개적으로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프로페세스에서 유래됐다. 프로페스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자신이 앞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 페스이다. 고백 또는 자백을 뜻하는 영어 confess는 숨기는 것 없이 완전히 다 말해버리는 페스 것이다. 프로페스의 명사 어미인 아이온을 붙이면 프로페션이 된다. 이것은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맹세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직업 또는 분명하게 말아두는 것, 공헌이라는 의미가 된다. 프로페션의 형용사 어미인 AL을 붙이면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또는 전문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나 명사로서 전문직 종사자를 뜻하기도 한다. 법률가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때도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기본형 프로페스는 먼 옛날에는 종교에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의학과 법학에서도 사용되었다. 역사가 가장 오랜 3대 학문이 신학, 의학, 법학이니 그럴 만하다. 프로페스의 핵심은 공개적으로 맹세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맹세하는가? 진실과 정의를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맹세한다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 외면하는 법률가들의 불편한 진실. 그런데 근래 한국 법률가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말하고 행동했던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의혹에 쌓였지만 덮어두었던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 몇몇 고위 법률가들의 타락이 도를 넘었음을 깨닫게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위 법률가들의 타락이 한국 법조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다른 법조인들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것으로 믿는다. 법학도인 필자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직업 윤리는 물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 이제 국민들은 한국 법조인을 과거처럼 존경심만으로는 대할 수가 없게 됐다. 윗물이 이럴진데 아랫물은 맑을 것인가? 일반인들은 소수에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돈밖에 모르고 거만하고 생색내기 좋아하며 밉살스럽기까지 하다고 한다. 진실과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며 조작까지 한다고 의심한다. 변호사란 비열하고 교활하며 신뢰할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느낀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었고 제52대 회장이 선출됐다. 새 회장이 변협회장 선거운동에서 내건 공약은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 플랫폼 아웃, 변호사 소득 증대, ACP, 변호사 의뢰인 비니권, 법안 통과 추진,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등이었다. 이 중에 ACP 법안이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를 보장하는 법안을 말하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는 당연한 것이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나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는 환자와 신도의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로서 당연한 의무다. 이미 변호사법 제26조에서도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도 특별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 직무상 비밀이 속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 증언, 압수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 기업 법무팀을 압수, 수색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공익상 중대한 필요라는 것이 고무줄 잣대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나머지 공약들은 법조 직역 이기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공약들이다. 로톡 같은 사설 플랫폼 금지, 변호사 시험 자격 합격자 수 감축 같은 주장이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법률 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도 그들만에 위한 것이다. 물론 일본은 1억 3천만 명의 인구에도 매년 고작 1,45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에 매년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탄생하므로 법조 직역이 한계에 몰린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 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조 직역의 현안 해결마저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변협회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유용한 것들임이 확실하다. 다만 법조계 윤리 회복은 법조계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변협에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썩어가는 법조계를 정화하는 것이다. 새 변협회장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법조 윤리 강화다. 대한변협 신입 회장은 조직 이익 앞서 특단 정화 대책 세워야.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호사 징계, 감독 권한 외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년 새로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년의 임기 중 대법원장, 공수처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새로 선출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일부 교체될 예정이다. 이 부분에 있어 변협회장은 공명정대한 권한 행사를 해 잡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변협 징계위원회 활동을 보면 기가 찬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키거나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였으면 파면감이다. 그러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징계 478건 중 86%가 과태료 또는 견책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으며 영구 제명 및 제명 등 중징계는 각각 1건, 4건에 불과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감시하는 기구로서 법조윤리협의회도 있다. 이 기구는 최근 3년간 공직 퇴임 변호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변호사 259명 가운데 236명 91%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나 과태료 청구나 수사 의뢰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진실과 정의를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프로페셔널 집단인 법조인이 그 직업 윤리를 내팽개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리트 다비트는 그저 저 유명한 캄비세스 왕의 심판을 보자. 그 그림은 고대 페르시아의 정의로운 왕 캄비세스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 시삼세스를 체포하여 산채로 그의 피부 가죽을 벗기는 형을 집행하는 끔찍한 장면을 모사하고 있다. 이렇게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썼는데요. 다소 법조인들이 아닐 때 일반인들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저도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법률가들의 타락, 이재명이 넘버원이고요. 이재명 뿐입니까? 권순일, 박영수 전 특검, 그 다음에 뭐 김수남 등 그 50억 클럽에 가입된 수두룩한 기라성 같은 그냥 일반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아주 탑들, 우리나라의 탑을 찍은 사람들, 그것뿐입니까? 여러 명의 법조인 출신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야비하고 끔찍하고 우기고 뻔뻔스럽고 돈을 얼마나 헤쳐먹는지 모르고 각종 악질스러운 짓은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아니까. 이재명도 법을 아니까 용도병정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몰아주면 그 돈이 뒤로 나한테 들어와서 경기도지사도 되고 대권 가는데 저수지로 활용한다. 아니까. 우리 같은 놈은 법을 잘 모르니까 꿈도 못 꾸잖아요.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재명만이 아니라 제2의 이재명, 그 다음에 제2의 권순일, 제2의 타락한 법조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 칼럼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이 법률가의 타락이 아주 만연했는데 거기에는 그 불편한 진실 위에 제도도 있다. 그 제도, 다시 말해서 대한변협 회장이 예를 들어서 저 권순일 같은 대법관 추천했잖아요. 어떤 놈이 그 변협 회장이 추천했잖아요. 그 놈도 처벌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같은 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데 대한변협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세게 징계하자는 목소리 나와요? 지금도? 뭐 대충 조금 나오고 말지? 변호사직 박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자기들 카르텔이잖아요. 자기들 여기 지금 신임 대한변협 회장도 공약이, 자기가 내세운 공약이 법조인들의 이익 확대에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가 바뀌었지만은 그전엔 사법고시 끝나면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다가 성적 순으로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일단 다 변호사 된다면 변호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 다 된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실력을 쌓고 레퓨테이션, 평판이 좋아야 돼요. 평판이 좋고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됩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가 나이가 젊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일찍 머리 좋은 사람들, 달달달달 외우기 잘하는 사람들, 대학 재학 중에서도 붙고 그래가지고선 연수원 성적 좋으면 바로 판사 되잖아요. 바로 검사 되고. 아니 바로 판사가 30대 초반에 바로 판사가 되고 20대 후반에도 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20대 후반 31살, 32살이 어떻게 죄와 벌을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너는 징역 몇 년, 너는 무죄?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29살, 30살짜리가 인생 살아봤지만 저 29살, 31살 때 인생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법조문 달달달달 외우고 육법전서 외우면 인생 다 살았다고요? 에이, 천만에.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죄와 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덕 권순일 같은 대법관이 나오는 거고 박영수 같은 특검이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같은 변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도 수두룩하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도도 좀 손봐야 될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대한변협 신임 대한변협 회장에게 최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변협 회장 됐으니까 와 폼 잡고 어디 가나 그냥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대한변협 회장 오셨습니다. 다 정치계고 대통령실이고 국회고 다 존경하죠. 왜냐하면 추천권이 있으니까 대법관 추천권, 헌법재판관 추천권, 공수처장 추천권이 있으니까 당연직 추천권이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명예와 직함이 있을수록 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철학과 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예, 돈, 힘, 자랑, 자기 직책 그냥 이것만 쫓았어? 그래서 변협 회장 된 거야? 에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 주변에 얼마 전에 법원장 된 훌륭한 판사도 있고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훌륭한 검사도 있고 훌륭한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고 저지르는 너무나 많은 법조인들 어떡할 거예요? 반성하세요. 공부 잘하면 다냐?